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덕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나이다. 그 체격이 산같이 우람하고 힘이 하늘을 바칠 만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괴력덕수라 불렀지요. 어려서부터 소 한 마리를 번쩍 들어 올리고 바위를 맨손으로 부수는 것이 놀이였으니 그 힘이 어찌 범상하겠습니까? 덕수의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부터 범상치 않음을 알았다고 전해집니다. 산통이 시작되던 날 밤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져 집 마당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하지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웅장하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달려왔다 합니다. 자라면서도 덕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나이다. 5살 때는 우물에 빠진 송아지를 혼자 건져 올렸고 10살 때는 산에서 길 잃은 할머니를 업고 20리길을 달려와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지요.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친구들과 놀 때마다 조심조심해야 했습니다. 덕수야, 너는 장기도 살살 두어야 하고 씨름도 살살 해야 한다. 자칫하면 친구들이 다칠 수 있어. 어머니의 당부 때문에 덕수는 항상 자신의 힘을 숨기고 살았나이다. 그러나 억누르려 해도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타고난 능력이었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이옵니다. 덕수의 명성이 너무 크다 보니 마을의 처녀들이 모두 겁을 먹고 피하기 일쑤였지요. 그런 사람과 혼이 나면 첫날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하였고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괴물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돌았으니 어느 집에서 사위로 맞으려 하겠습니까? 덕수 자신도 이런 상황이 괴로웠나이다. 마음은 다른 총각들처럼 따뜻한데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 혼자 울기도 하고 냇가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기도 했지요. 26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덕수를 보며 늙은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덕수야, 너는 이 좁은 동네에만 있어서는 평생 총각으로 늙을 것 같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 법이니 한번 밖으로 나가서 인연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덕수도 이미 그런 생각을 품고 있던 터라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이제 세상 구경을 하며 제 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덕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지요. 아버지가 손수 싸준 건조미와 전별금 몇 양이 전부였으나 덕수의 마음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경주 땅으로 향하는 길에서 덕수는 여러 고을을 거쳤나이다. 어디서나 그의 체격과 힘에 사람들이 놀라며 구경하였지만 정작 혼인 상대로는 여전히 꺼려하였지요. 그러나 덕수는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세상 어디선가는 분명 저를 받아줄 인연이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찾아보자고요. 경주 장터에 도착한 덕수는 며칠째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치 않았던지 우연히 큰 상가에서 초상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상주들이 힘센 장정을 구한다 하여 덕수가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덕수의 우람한 체격을 본 상주들이 반색하며 그를 받아들였지요. 관 하나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는 덕수를 보고 모든 사람이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친 후 덕수는 상가에서 푸짐한 밥을 얻어먹었나이다. 배가 든든해진 덕수는 마을 근처 연못가의 정자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지요.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어
참으로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런 곳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좋겠군요. 덕수가 정자 마루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졸고 있는데 갑자기 옷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나이다. 눈을 뜨고 보니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었지요. 그 부인의 나이는 30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달빛처럼 곱고 몸매가 버들가지처럼 우아하였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저고리는 온갖 꽃무늬로 수놓아져 있었고 머리에는 황금 비녀가 반짝였지요. 손목에 옥팔찌며 귀에 진주 귀걸이까지 온몸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마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강렬한 것은 덕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었지요. 마치 굶주린 사람이 진수성찬을 보듯 탐욕스러우면서도 애절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유리마님의 눈에는 오랜 과부 생활의 외로움과 젊은 남자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나이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젊은 몸의 화기가 꺾이지 않은 그녀였기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남의 집 정자에서 잠을 주무시오? 덕수가 황급히 벌떡 일어나며 대답하였나이다. 죄송합니다, 마님. 저는 타양에서 온 나그네인데 잠깐 쉬려고 했을 뿐입니다. 곧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반응이 의외였지요. 아니요, 급히 떠날 것 없소. 나는 이 근처에 사는 유리라는 사람이요. 당신 같은 훌륭한 장정이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하오. 덕수가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유리마님의 눈이 더욱 밝게 빛났나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하겠구려. 마침 우리 집에서 힘센 일꾼을 구하고 있었는데 어떻소? 품삯도 후하게 주겠소. 덕수는 뜻밖의 제안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리마님이 덕수를 데리고 간 곳은 경주에서도 손꼽히는 큰 저택이었나이다. 대문만 해도 여느 집 몇 채 크기였고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웅장하게 들어서 있었지요. 마당에는 온갖 화초가 심어져 있고 연못에는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부잣집이군요. 덕수가 감탄하자 유리마님이 은근히 미소 지었나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 보니 집은 크고 쓸쓸하오. 당신 같은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소. 유리마님은 덕수를 행랑채로 안내하였지요. 비록 행랑채라 하나 웬만한 집 한 채만큼 컸고 이불과 생활용품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끼니는 때맞춰 갖다 드릴 테니 걱정 말고요. 그때 마당 한켠에서 빨래를 하던 여종 하나가 고개를 들었나이다. 나이는 20살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곱고 눈매가 맑아서 덕수의 시선을 끌었지요. 비록 천한 종의 신분이라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맑은 미소와 단정한 모습에는 고귀함이 저절로 배어났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나이다.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어려서부터 고생한 탓에 또래보다 의젓해 보였고 맑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목덜미를 스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유리마님이 그 여종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아이는 연하라고 하오. 우리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맡아 하는데 매우 성실하고 착한 아이요. 무엇이든 모르는 게 있으면 연하에게 물어보시오. 연하가 덕수에게 정중히 인사하였나이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연하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서 덕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화려한 치장도 값비싼 옷도 필요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덕수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연하의 맑은 미소와 정직한 눈빛에서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여자와도 다른 순수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담비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나이다. 한편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던 복돌이도 신참 일꾼을 보러 나왔나이다. 나이 50이 넘은 이 머슴은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터라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나는 복돌이라고 하오.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으니 서로 도우며 지내봅시다. 복돌이는 덕수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렸나이다. 오랜 경험으로 유리마님의 성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순박한 총각이 마님의 소나기에 들어가면 복돌이는 속으로 걱정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덕수가 유리마님 댁에서 일한 지 며칠이 지났나이다. 낮에는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였는데 우물 파기부터 무거운 짐 나르기, 담 쌓기까지 혼자서 척척 해치웠지요. 다른 머슴 서너시 해야 할 일을 덕수 혼자 다 해내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리마님의 행동이었나이다. 낮에는 점잔을 빼며 거리를 두더니 밤이 되면 슬며시 행랑채로 찾아오곤 하였지요. 덕수야, 오늘도 수고 많았구나. 이거 몸에 좋다는 보약이니 마셔보렴. 처음에는 단순히 주인마님의 배려인 줄 알았던 덕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유리마님의 방문이 잦아지고 행동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지요. 어느 날 밤 유리마님이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나이다. 비단치마는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향기로운 연지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였지요. 그녀는 덕수 앞에 앉아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요염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덕수야, 밤마다 혼자 이렇게 지내니 외롭지 않더냐? 나도 남편 잃고 나서는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단다. 유리마님의 목소리에는 애교와 유혹이 뒤섞여 있었나이다. 그녀는 계산된 듯 한숨을 쉬며 자신의 쓸쓸함을 강조했지요. 이런 큰 집에 혼자 사니까 밤이 되면 무섭기까지 해. 남자다운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덕수야, 오늘은 내 방으로 와서 함께 차라도 한잔 하지 않겠느냐? 덕수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님, 그런 것은 제가 감히 어떻게 해. 유리마님이 덕수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나이다. 아무도 모를 테니 괜찮단다. 나는 외로운 과부요. 너는 장가도 못 간 총각이니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녀의 손길이 덕수의 팔에 스며들 듯 부드러웠지만 덕수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계산과 욕망이 그를 불편하게 했지요. 유리마님의 말에는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었지요. 그러나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과 일꾼 사이에는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리마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애교 띤 미소로 바뀌었나이다.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은 버리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야. 나이도 너와 비슷하고 아직 젊은 몸인데 왜 그리 경직되게 구느냐? 하지만 덕수는 끝끝내 거절하였지요. 유리마님이 화가 나서 돌아간 후에도 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분이시고 부자이기도 하다.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니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군요.
다음 날 덕수는 여전히 어젯밤 일로 마음이 무거웠나이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데 연하가 빈 항아리를 들고 다가왔지요. 덕수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아, 연하 씨, 물을 기르러 오셨군요. 제가 떠다 드릴게요. 덕수가 친절하게 말하자 연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제가 할 일이에요. 오라버니는 이미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까지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무거운 것은 덕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연하가 혼자서 물동이를 들어 올렸나이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인지 비틀거리다가 그만 넘어질 뻔했지요. 덕수가 재빠르게 달려가 연하를 부축하고 물동이를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나이다. 연하의 맑은 눈동자와 덕수의 순박한 시선이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봄바람에 날리는 연하의 머리칼이 덕수의 뺨을 스쳤을 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연하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덕수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대답했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동이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나이다. 덕수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연하가 빨래를 널러 나오고 연하가 채소를 다듬고 있으면 덕수가 장작을 패러 부엌 근처로 오곤 했지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주고받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씨는 어떻게 이 댁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병이 나셔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마님께서 후하게 품삯을 주신다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는군요. 많이 걱정되실 텐데. 네, 매일 약값이 들어가는데 제가 번 돈으로는 부족해서 연하의 목소리가 슬퍼졌지요. 덕수가 그런 연하를 보니 가슴이 아팠나이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저도 품삯을 받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일을 오라버니께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연하의 착하고 씩씩한 모습에 덕수는 점점 마음이 끌렸나이다. 유리마님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순수하고 정직한 아름다움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덕수는 연하가 사랑채 뒤편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나이다. 연하 씨, 무슨 일이세요? 아, 덕수 오라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연하가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사실은 어머니 병이 더 심해지셔서 값비싼 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님께 미리 품삯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렸는데. 그래서요? 거절하셨어요. 아니, 거절뿐만 아니라 건방지다고 하시며 호되게 꾸중을 받았어요. 덕수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번쩍했나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마님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세요. 겉으로는 자상해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매우 냉정하시거든요. 그날 밤 덕수는 곰곰 생각했나이다. 자신이 받는 품삯을 연하에게 주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복돌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돌이 어르신, 혹시 이 동네에서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시오? 무슨 일이 있으신가? 덕수가 연하 어머니의 병 이야기를 하자 복돌이가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아, 그 일 말이오. 연하 그 아이 참 효성이 지극하오. 매일 일을 마치고 나면 어머니 간병하러 가는데 보기가 안쓰럽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씨가 착하시구려.
하지만 이 동네 사채업자들은 이자가 무척 높으니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차라리 복돌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했지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많지는 않지만 당장 약값 정도는 될 것이오. 정말입니까? 하지만 그런 소중한 돈을 제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지 않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복돌이의 도움으로 덕수는 연하에게 약값을 마련해 줄 수 있었나이다. 연하가 그 사실을 알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지요. 오라버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요. 어머니께서 빨리 나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후로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나이다. 덕수는 틈틈이 연하의 어머니를 문병 가서 무거운 일들을 도와주었고, 연하는 덕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몰래 만들어주곤 했지요. 어느 달밤 두 사람이 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나이다. 은은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연못의 연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연하는 빨래를 널러 나왔고 덕수는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연하 씨, 네, 오라버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나이다. 달빛 아래 연하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고 덕수의 진실한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지요.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달빛 아래서 덕수의 얼굴이 진지해졌지요. 그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하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는데 이제는 하루도 연하 씨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연하 씨의 순수한 마음, 효성스러운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저도 오라버니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오라버니가 안 보이면 마음이 허전하고 오라버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저는 한낱 여종인 몸이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제가 보는 것은 연하 씨의 착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 했나이다. 첫사랑의 설렘과 순수한 감동이 두 사람을 감쌌지요. 연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덕수는 그런 연하가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라버니, 연하야, 이제 반말해도 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걸. 그럼 덕수 오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나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확인하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나이다. 바로 유리마님이었지요. 덕수가 자신을 거절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유리마님의 행동이 급변했나이다. 평소보다 더 냉랭해진 것은 물론이고 연하에게는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요. 연하, 이게 뭐냐?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서리게 했네. 도대체 뭘 생각하며 일하는 거야? 방 청소도 엉망이고 정말 쓸모없는 계집이구나. 연하가 아무리 정성껏 일해도 유리마님은 계속 트집만 잡았나이다. 심지어 연하가 조금만 실수해도 매질까지 하곤 했지요. 덕수가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연하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심하게 꾸중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오. 주인이 하인을 다스리는 건데 왜 끼어드시오?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연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유리마님의 눈에서
도끼가 서렸나이다. 혹시 당신 저 계집과 무슨 관계라도 되는 거요? 그게 아니라 단지 보기에 안쓰러워서. 거짓말.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어떤 사이인지 다 보았다고. 유리마님이 덕수와 연하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자 덕수는 당황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나이다. 그렇다면 숨길 것도 없지요. 저는 연하를 사랑합니다. 뭐라고? 감히 내 종을 건드리다니. 유리마님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지요. 당신이 내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저 계집 때문이었군. 나 같은 주인마님보다 천한 종년을 택한 거야? 마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에는 신분이 따로 없어요. 좋아.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거지? 두고 보시오. 그날 밤 유리마님은 은밀한 계획을 세웠나이다. 연하를 제거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악독한 꾀가 떠올랐지요. 며칠 후 유리마님이 갑자기 소동을 벌였나이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온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는 가운데 유리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내 금비녀가 사라졌어. 분명히 누군가 훔쳐간 거야.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유리마님이 연하를 가리키며 말했나이다. 저 계집이 범인이야. 어젯밤 내 방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어. 연하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마님,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훔치지 않았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 내 방을 수색해보면 나올 거야. 실제로 연하의 방을 뒤지자 금비녀가 나왔나이다. 물론 유리마님이 미리 숨겨둔 것이었지요. 어떻게 변명할 거야? 증거가 여기 있잖아.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넣어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누가 연하의 말을 믿겠습니까? 유리마님이 포조를 불러 연하를 관하로 끌고 가라 했지요. 마님, 제발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연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본 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나이다. 마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연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요? 당신도 혹시 공범이 아니겠소? 유리마님의 위협에 덕수는 할 말을 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연하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나이다. 연하가 감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나이다. 덕수는 밤낮으로 연하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지요. 그런 덕수를 본 복돌이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덕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복돌이 어르신, 어떻게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연하는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연하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복돌이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나이다. 사실 나는 어젯밤에 이상한 것을 봤소. 마님께서 연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시는 모습을 말이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역시 마님이 비녀를 몰래 숨겨두신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소. 마님의 말씀에 누가 감히 토를 달겠소? 덕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지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연하의 억울함을 풀어야겠어요. 그때 덕수의 머릿속에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이다. 복돌이 어르신, 혹시 마님 방에 다른 귀중품이 더 있나요? 그야 많지요. 금붙이며 보석이며 왜 그러시오? 덕수가 은밀한 계획을 설명하자 복돌이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런 묘수가 있었구나.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요. 그날 밤 덕수는 조용히 유리마님의 방에 들어가서 옷가락지 하나를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관하로 달려가서 포졸들에게 신고했지요. 어젯밤에 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리마님의 옷가락지가 없어졌어요.
포졸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젯밤에 감옥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봤어요.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중 하나가 말했나이다. 혹시 감옥에 있는 그 계집이 또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바로 그때 덕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지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연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또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포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나이다. 맞는 말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밖에서 물건을 훔치겠소? 그렇다면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는 뜻이군요. 연하는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유리마님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나이다. 자신의 계략에 허점이 생긴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 그 계집이 공범을 시켜서. 하지만 포졸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마님 생각해 보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공범에게 지시를 내리겠소? 그리고 왜 하필 자기 주인 집을 털겠소? 결국 연하는 풀려났고 진짜 도둑을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나이다. 물론 며칠 후 덕수가 슬쩍 옷가락질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으니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지요. 연하가 감옥에서 풀려나던 날 덕수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서로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뜨겁게 끌어안았지요. 연하야, 정말 걱정했어. 오라버니,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라버니를 믿고 버텼어요. 두 사람이 감격의 재회를 나누고 있을 때 유리마님이 나타났나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지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너희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러나 덕수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희도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한 품삯은 주셔야겠지요? 품삯? 내가 무슨 자격으로 품삯을 달라고 하느냐? 왜 자격이 없습니까? 저는 성실히 일했고 약속된 품삯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가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혹시 관아에 가서 마님이 연하에게 누명을 씌운 일을 알려야 할까요?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이 꽤 많거든요. 유리 마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나이다. 자신의 음모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진 것이지요. 네, 내가 무슨 말을. 마님께서 밤중에 연하방에 들어가신 것도 봤고 평소에 연하를 질투하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복돌이 어르신도 증인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유리마님은 어쩔 수 없이 품삯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게다가 덕수는 영리하게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받아냈지요. 연하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으니 그에 대한 위로금도 당연히 주셔야겠지요? 얼마나 달라는 거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향에 가서 장사 미천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은자 100냥 정도면 되겠지요. 은자 100냥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소문이 퍼지는 것보다는 나았기에 유리마님은 억지로 돈을 내주었나이다. 덕수와 연하는 그 돈으로 먼저 연하의 어머니를 좋은 의원에게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지요. 다행히 어머니의 병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연하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자.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네, 오라버니. 어디든 오라버니와 함께라면 좋아요. 출발하기 전날 복돌이가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나이다. 덕수, 연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시오. 복돌이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어르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오. 가서 좋은 가정 꾸리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사시오. 마침내 덕수와 연화, 그리고 연화의 어머니는 경주를 떠나 덕수의 고향으로 향했나이다. 길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유리마님이 창가에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고향에 도착한 덕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내가 될 연화입니다. 처음에는 연화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연화의 착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보고는 모두 마음을 열었나이다. 두 사람의 혼례는 온 마을이 축하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지요. 덕수의 아버지도 며느리를 무척 기뻐하며 맞아들였습니다. 연화야, 이제 우리 집 딸이구나. 덕수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덕수는 유리마님에게서 받은 돈으로 작은 농사를 시작했나이다. 연하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지요. 몇 해가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들딸이 태어났고 연하의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해서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덕수는 힘이 세다는 장점을 살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고 연하는 현명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했나이다. 한편 경주에 남은 유리마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덕수와 연하를 내보낸 후 혼자 남게 된 그녀는 날이 갈수록 후회와 원망에 시달렸지요. 진정한 사랑 대신 욕망과 질투를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리마님은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다가 아무도 곁에 없는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덕수와 연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두 사람의 아들, 딸들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나이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으며 순수한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또한 욕망과 질투에 눈이 먼 자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교훈도 얻었지요. 세월이 흘러 덕수와 연하의 이야기는 그 고장의 전설이 되었나이다. 젊은 남녀들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망설일 때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계의 말로 전해졌지요. 덕수의 순박함과 연하의 정직함이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을 쟁취했으니 이야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맞다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믿으며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처럼 진정한 사랑 앞에는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옵니다. 유리마님처럼 남의 사랑을 시기하고 억지로 가로채려 한 자는 결국 혼자 남게 되었으니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해를 당한다는 인과응보의 이치가 분명히 드러났지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풍족한 재산도 결국 탐욕스러운 마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돌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보상을 받지 못해도 훗날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덕수와 연하의 사랑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나이다. 유리마님의 화려한 미모보다 연하의 순수한 마음이 더 아름답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리마님 같은 사람도 만나고 연하 같은 순수한 사람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덕수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실한 마음을 지킨다면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이런 교훈이 더욱 소중하다 하겠나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비록 가난하고 신분이 낮아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보다 큰 행복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비록 험하나 끝은 평탄하고, 강교한 자의 길은 비록 평탄하나 끝은 험하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불변의 진리인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덕수와 연하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도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